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의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 6명이 또 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90명입니다. 이 가운데 중증 환자도 나왔는데요. 확진자 중에는 고령자들이 많아서 걱정이 큽니다. 정부는 확진자가 급증한 광주에 병상과 의료인력, 방호물품 등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이 광주 45번째 확진자의 상태가 악화됐다며 중증 환자로 분류했습니다. 전남대 병원에서 치료 중인 45번째 확진자는 70대 여성으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서 이번 나흘째인 오늘부터 산소 호흡기를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주에서 신고되신 분이 한 분 중증 단계에 해당하시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다만 이제 광주 지역은 환자가 지금 최근에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증 환자에 대한 확인이나 보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또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2일부터 24일 동안 가족과 함께 제주 여행을 다녀온 이후 증상이 나타나 확진됐고 광주 해피뷰 병원 또는 제주 여행 관련자로 분류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이전 동선에서 또 다른 연결고리가 드러났습니다. 6월 15일을 전후해 방문 판매 장소로 의심받는 광주시 충장로 금양 오피스텔을 다녀온 것입니다. 추가로 확인된 것은 그 제주 여행을 갔다 왔었던 45번 확진자도 금양 오피스텔 방문 이력이 좀 확인된 바 있어서 저희들이 자세한 연관성들을 추가 조사 중입니다. 광주시가 금양 오피스텔을 최대 진원지로 의심하고 세입자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추가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광주 83번째 확진자는 대전을 찾아 방문 판매 관련 확진자와 접촉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에 따라 광주시는 금양 오피스텔 건물 전체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중앙안전대책본부는 광주에서 현장 회의를 갖고 부족한 병상과 인력을 광주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에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도 병상 확보 및 의료 인력 등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부와 광주시는 방문 판매 업체가 중장년 고령층의 코로나 확산의 거점이 된다고 보고 사업 설명회나 체험관 참석의 자제를 시민들에게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북과 전남 장성에 사는 확진자가 광주 일곡중앙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교인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확진자들이 참석한 예배에는 800여 명의 신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시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광주 일곡중앙교회 앞으로 수백 명의 신도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지난 주말 이틀간 이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신도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전북 고창에 사는 60대 남성과 전남 장성에 사는 60대 여성은 지난 27일과 28일 광주 교회를 찾은 이후 확진자가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내일까지 이들 확진자와 접촉한 신도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인데 접촉자로 추정되는 신도들이 800명이나 돼 대규모 감염으로 번지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곱 방문을 지금 토요일과 일요일 2번 다 예배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좀 범위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한 800 대상은 좀 숫자가 더 넓어질 것 같고. 문제는 이들 확진자들이 예배 시간 외에도 교회에 오랜 시간 머물며 다른 신도들과 접촉했다는 점입니다.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들은 예배 때는 마스크를 쓴 채 거리를 두고 앉았지만 밥을 먹거나 소모임을 할 땐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말 종교행사, 주말 소모임, 종교 소모임 등 각종 종교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될 위험이 있어서 주말을 맞아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방역당국은 일곡중앙교회를 중심으로 감염자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확진자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자 광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시행했는데요. 핵심은 많은 사람이 한 공간에 모이는 걸 피하고 모이더라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당장 결혼식 등 행사가 많은 주말을 앞두고 있어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궁욱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예식장입니다. 뷔페 식당 앞에 49명까지만 입장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었고 식당 테이블 의자들은 한 방향으로만 앉을 수 있게 재배치됐습니다. 실내 모임은 50인 미만까지만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조치입니다. 입구에 서가지고 번호표를 나눠드리죠. 그래서 이제 49명까지 들어가시면 더 이상은 들어가지 못하게 밖에서 이제 제한을 하고요. 소독제하고 발열 체크기도 물론 준비를 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하자 광주시는 지난 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강화했습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든 집회와 각종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감성주점 등 고위험 시설 3,360여 곳에서는 전원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출입명부 작성 등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급작스러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현장에선 준비 시간 부족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그것 좀 준비하려고 또 고위험 시설인 PC방과 동전 노래방 등은 여전히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뭐가 됐는데도 하라고 굳이 간섭하라 그러면은 안 들어오는 게 같아요. 다른 데는 안 하는데 굳이 여기만 이렇게 계속 하라 그런다. 방역 당국은 결혼식 등 행사가 많은 주말이 다가온 만큼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식당에서는 되도록이면 저희가 선물로 이렇게 한다던가 이런 걸로 좀 권고를 한 상태거든요. 많이 모이는 걸 자제하도록. 그래서 현장은 자치구하고 우리 담당 식품안전과하고 공동으로 현장 점검을 나갈 예정입니다. 방역 당국은 무엇보다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주말 외출을 자제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면 마스크를 지급했는데 학부모들의 불만만 사고 있습니다. 두꺼운 겨울용인데다 크기도 성인용이어서 무용지물이란 겁니다. 보도에 김한수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목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급한 면 마스크입니다. 두터운 재질의 겨울용으로 최근 30도가 넘는 기온과는 맞지 않습니다. 피부 염증 등을 우려한 학부모들은 별도의 얇은 일회용 마스크를 구하느라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 장에 1,000원 조금 넘으니까 5만 원 정도? 또 면 마스크의 크기가 성인용에 가깝다 보니 저학년 학생에겐 사실상 무용지물인 상황. 목포의 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지급된 면 마스크입니다. 크기가 크다 보니 성인인 저에게도 맞습니다. 우리 애가 좀 작은 편인데 사이즈가 본인이 끼고 다니면 불편해하니까. 도교육청이 일괄 구입하면서 크기와 계절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절기에도 마스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학생 연령대에 맞는 사이즈를 구입해서 배부하도록. 지금까지 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배부한 면 마스크는 모두 100만여 장, 예산은 15억 원이 들었습니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비말 방지용 얇은 마스크 구입 예산을 각 학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교육 현장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방역 대처에 여름철 학생과 학부모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광주 지역의 어린이집이 다음 주부터 2주간 전면 휴원에 들어갑니다. 광주시는 코로나 확산에 따라 오는 6일부터 18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1,073곳에 대해 전면 휴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휴원 기간에 양육이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교사는 정상 근무하고 시간제 보육기관 29곳은 정상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광주 지역 병설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는 6일부터 15일까지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합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여수 국가산단대 대림산업 용성공장 증축부지 매립공사 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에서 공사 구조물을 설치하던 57살 A씨가 2m 깊이의 구덩이에 묻혀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이 머리에 실탄을 맞은 사고는 인근 군부대 사격장에서 발생한 유탄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육군은 지난 4월 사고 당시의 총기와 CCTV를 분석한 결과 사격 인원이 조준점과 사격 자세를 수시로 바꾸는 과정에서 사격 불안정성이 높아져 탄환이 빗나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인원이 위험성 예지 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육군은 피해자에 대해 배상을 진행하고 사격장에 차단벽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사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사촌형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42살 노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 씨는 지난 1일 새벽 2시 50분쯤 광주 남구 봉선동의 한 야산 인근에서 45살 사촌형과 말다툼을 하다 배와 어깨를 흉기로 찔러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노 씨는 사촌형이 자신의 부모를 욕한 것에 화가 나 말다툼을 벌였고 다툼이 심해지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 지역의 농작물 우박 피해 농가에 대한 복구비가 3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6일 순천과 곡성, 고흥 등에 내린 우박으로 236개 농가 120여 헥타르에 대한 참다래, 매실 등 피해 작물의 복구비를 3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전남도는 농약대와 생계비 등 농가 피해 복구비를 이달 중에 최대한 신속히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전남도 내 7만 5천여 농가가 11만 7,183헥타르에 대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고 5만 3천여 농가가 1,892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가 제3기 정의사 이사회 이사장으로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을 선출했습니다. 학교법인 조선대는 정의사 9명 전원과 감사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이사회 첫 회의를 열고 김 전 헌법재판관을 이사 전원 찬성으로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